이번에는 젊은 부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싼 곳으로 하남시 주택 절반이 외지인 매입이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경기 인천은 타 지역 거주자들의 아파트 매입 비율이 되게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 인천에서는 30대 이하 젊은 층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제 투기꾼들이 경기도로 가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경기도 가서 갭 투자하고 있구나. 그리고 30대 젊은이들이 멋모르고 경기도에 갭 투자해서 막 투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 분들은 살기 위해서 밀려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러냐? 서울시 인구가 32년 만에 1000만 명 밑으로 내려갔다. 991만 명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서울의 인구는 지금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이 깨진 거죠. 2020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 봐라. 이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의 가구 구성을 보면 1인 가구가 33%입니다. 그리고 2인 가구를 합치면은 거의 6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집에 거의 절반 이상은 한 명이나 두 명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한 집에 3명, 4명, 5명이 사는 거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한 집이 있다면 과거 대비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과거에 30평대라면 4명이 살았는데 이제는 3명이 살고 20평대라면 혼자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경제가 점점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간을 좀 여유롭게 쓰는 분들도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여러 명이 살 집을 점점 적은 인원수가 쓰다 보니 집이 모자라게 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안에서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사람이 면적을 넓게 쓰는데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은 점점 모자라게 되는 거고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 부부들이 밀려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어디로 갈까? 아무래도 경기도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이 경기도 인구를 보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 줄을 쳐놓은 곳이 10,000명 이상 늘어나는 곳인데 보세요. 용인, 일산, 화성은 동탄이겠죠? 그리고 남양주, 평택,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양주 어떤 곳입니까? 신도시거나 대규모 택지지구들이 조성된 곳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들에 필연적으로 아파트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신축 수요들이 발생하고 서울이나 뭐 인근 지역들에서 그 동네로 막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이들 숫자는 가파르게 줄어들었죠. 이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는 20년간 3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초중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신도시 개발 때문이죠. 이 신도시들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젊은 부부들이 모여 살잖아요. 신도시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아이들이 몰리면서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늘어난 곳의 대부분이 경기도 쪽에 집중이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기서 더 밀려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집을 사야겠다는 수요도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와 인천 쪽에 집값이 뛰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밀려 나오는 전 월세자들이 안 되겠다. 더 밀리면 안 되겠으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자. 뭐 갭 투자든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를 하든 우선 사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들인 거예요. 서울에 사니까. 그리고 30대가 와서 집을 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에는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을까? 서울엔 못 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 중에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6억 이하의 주택을 살 때는 대출을 70%를 해줍니다. 6억을
초과하면 대출 규제가 강력한데 6억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이 좀 나온단 말이죠. 6억이 넘어가면 LTV가 4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7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현금이 한 4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경기도권으로 나오면 6억 이하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대출을 최대로 받아가지고 실거주도 해볼 수 있는 거죠. 2021년 5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7억짜리 아파트라면 어떤 수준일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현재 11억에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울에서 집을 거래하는 수준을 보면 평균이 11억 정도를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7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 내에서는 조금 하위권의 주거 환경이겠죠. 그리고 전세도 6억 5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전세를 얻는 것도 힘들어요. 서울 안에서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사면 평균 5억대니까 6억 아래죠. 그러니까 대출이 60% 7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전세 6억 주고 살던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경기도 와도 충분히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돈 모아놓은 것도 있으니까 조금 보태가지고 신용대출 받으면 나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는 노원구인데 서울에서 그래도 조금 젊은 부부들이 장기적으로 아이도 키우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노원만한 곳이 없습니다. 노원이 그래도 가격도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면서 학군도 괜찮고 서울 중심권으로 출퇴근도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원도 지금 20평대 아파트들인데 보통이 막 6억에서 8억, 9억 정도 갑니다. 10억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젊은 부부들이 노려볼 만한 노원도 이미 20평대가 7, 8억을 가고 있으니까 서울 안에서 대출 40% 규제를 맞아버리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대부분 서울에 전세를 얻어서 결혼한 분들은 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기도에 직장이 있는데 일부러 서울에 집을 얻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서울에 직장이 있으니까 서울에 집을 얻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냐? 서울에 살아보면 서울을 좋아하게 됩니다. 물론 서울에 살면서 너무 복잡해서 싫다 이런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서울에서 주거를 시작하게 되면 서울을 좋아하게 돼요. 인생 뭐 있나요? 대부분 뭐 맛집 한번 가고 뭐 핫플레이스 같은 데 가서 좀 구경하고 사진 찍고 뭐 SNS 올리고 그리고 직장이 좀 가까우니까 멀리 출퇴근하는 것 자체가 좀 싫어지죠. 그리고 친구들도 좀 서울에 있는 분들도 많고 모임을 해도 서울에서 많이 합니다. 뭐 쇼핑을 해도 서울이 좀 편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게 되면은 서울을 좀 많이 벗어나는 거를 좀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로 가더라도 출퇴근이 좀 돼야 되고 주말에는 서울을 좀 올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역세권이거나 뭐 서울 인접한 지역들을 좋아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규제가 서울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수도권들도 점점 규제가 넓어지지만 이 서울에 인접한 곳들, 젊은 부부가 갈 만한 고려할 만한 지역들의 집값 상승이 1년 동안 두드러지게 일어납니다. 고양시죠. 그러니까 일산이라고 보면 되죠. 일산은 1년 동안 42%가 올라갑니다. 아파트 기준으로요. 그리고 김포랑 파주도 마찬가지인데 김포도 1년 동안 42%가 올라갑니다. 현실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4억에서 5억대, 6억 정도로 집을 살려면 김포만한 데가 없죠. 그리고 파주도 급상승을 합니다. 파주는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들도 많고 조금 살만한 동네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24%가 상승합니다. 인천은 최근에 막 급등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 저 지역들이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다는 건 뭘까요? 가격이 급등해서 거래가 됐다는 거는 누군가는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 팔았다면은 그 판 사람은 왜 팔았을까요? 무주택으로 전세로 가려고?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팔고 나서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자. 서울 중저가 아파트가 강세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9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는 특히 외곽 지역에 많은데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무슨 소리냐?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경기도로 가서 집값을 올려줘요. 그러면 그 집을 파는 경기도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은 상대적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서울에 와서 9억 이하의 집을 살 때는 대출이 4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40%를 받고 경기도에서 집을 판 돈을 합치면 얼추 또 살 수도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로 밀려나가서 집값을 상승시키면 경기도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아가지고 대출 받으면 서울을 한번 노려볼 만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은 언제 깨지는가? 대규모 공급이 된다는 확신이 들면 사람들이 멈추게 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말고는 공급이라는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긴 하죠. 대부분 어떤 공공주도 공급인데 뭐 지지부진한 게 있고 민간 재건축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좀 막히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당장 어떤 대규모 공급이 된다는 게 좀 부정확하단 말이죠.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되면 뭐 25년에서 27년 정도의 입주가 돼도 빠른 건데 이게 될 거냐? 이것도 지금 애매한 상태고 아직 토지 보상도 다 안 돼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거죠. 그때까지 그럼 어디 가서 살 거냐? 25년, 27년에 입주를 한다고 쳐도 그때까지는 지금 당장 공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 가서 살지? 그럼 이제 떨어질 때도 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진짜 떨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사면 안 되겠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때 살 걸 노도강 중랑구에 전세 대란이 불어서 의정부로 떠밀렸다. 무슨 소리냐면 그때 살려다가 안 샀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다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숫자로 나오는데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노원구에 살던 분들은 어디로 갔을까? 대부분 88%가 하향 이동을 했다. 집값이 싼 지역으로 간 겁니다. 대부분이 남양주나 의정부 쪽으로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곳으로 밀려난 것이고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의정부나 남양주 쪽으로 많이 가죠. 구리나. 그러니까 여기서 더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인접지에서 조금 싼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몇 년간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살 수 있으면 빨리 사는 게 좋고 빨리 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자기 주거를 확보한 경우가 많죠.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 좀 집값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해서 안 샀다가 밀려나간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살 수 있을 만한 집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본인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렵지만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집 한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나가야 됩니다. 그게 누가 될 것이냐? 집을 안 사면 내가 나간다.